무조건 금리 인상기에는 IT 기업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주식을 매도했으니까 고점 아니에요? 아니 그건 달라. 왜냐면은 계속 주식을 사시더라고요. 매수하고 있죠. 네. 국내에는 삼성전자고 네. 좀 미국에서 네. 미국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요. 맞아요. 미국 투자에서는 좀 좋게 보시는 기업이나 섹터. 미국 지금 사실 보면은 최근에도 이제 나스닥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채권이 너무 많이 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이 지금 강달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이 또 계속 강력한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IT 기업이 제대로 얻어맞고 있는데 IT 기업 중에서도 저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금리 인상기에는 IT 기업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IT 기업들이 왜 안 되지? 왜냐하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금리 인상기에 IT주들이 안 좋은 게, 뭐 성장 좀 안 좋은 게 그게 핵심인데 그럼 반대로 회사 내에 유보자금이 많고 돈이 많은 기업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판단해야 돼요. 보면 지금 돈이 없는 기업은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해요. 네. 증자도 하고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돈이 많은 기업은 뭐 하고 있냐면 인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캐시로 현금 인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IT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인수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 많잖아요. 또 M&A 전문가시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시장을 이제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증권업계에 이제 계신 분도 있지만 M&A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예민하게 진짜 쳐다봐요. 왜냐면은 이제 아예 이게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치 평가라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예민하게 보거든요. 엄청 큰 거액이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요. 최소한 뭐 조단위 막 뭐 미국은 뭐 10조 막 몇백 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뭐 1%에 따라 엄청 금액이 달라지니까.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M&A계에서는 사실 시장을 좀 지금 침체하는데 좀 달리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M&A를 했을 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 인수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인수당하는 그 피인수 기업한테 돈을 줘야죠. 근데 돈을 줘야 되는데 사실 이 돈을 줄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식을 주는 케이스가 있고 론을 받아서 현금을 주는 케이스가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크게 그 두 가지 방법인데 예전에 미국에서 80년대가 90년대 그때 역사적인 딜이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IT 버블 전이구나. 주가가 엄청 뛰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M&A 할 때 뭐 줬냐면은 자기네 회사 주식을 줬어요. 주식이 잘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면은 주가 고점이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비슷해요. 네. M&A 인수하는데 주식을 주면 고점이다. 네. 여러분 이건 진짜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사실 이걸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요즘에는 주식으로 안 줘요. 주식으로 주는 비율이 주식으로 주는 비율이 전체 비율이 10%가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금리 인상기인데 왜 그럴까요? 지금 뭐 그런 거죠. 뭐 주식 가치가 별로 좋지 않다고 우리 보는 싸다는 거고, 거죠. 싸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주식으로 줬던 기업 이게 IT 버블 터지면서 이제 쭉 내려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그런 거를 봐야 돼요. 만일 금리 인상이 정말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M&A 숫자가 줄어들 수 있겠죠. 어쨌든 현금 지급해야 되니까 주식을 지급하든지. 근데 지금은 싸니까 저점 신호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싸다는 신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에 이제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생각? 테슬라 그러면 앨런 머스크가 주식을 매도했으니까 고점 아니에요? 아니 그건 달라. 왜냐면은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는 그분이 자산이 월급도 안 받잖아요. 그분은 자산의 거의 100%가 주식이에요. 돈 필요하면 팔아야죠. 그죠? 물론 법인카드 쓰는 것도 있겠지만 뭐 다른 거 하려면 주식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건 좀 예외적인 경우지 통계적으로는 전체적인 걸 봐야 되니까. 네. 앨런 머스크는 문제가 뭐냐면 주식을 안 팔겠다라고 얘기한 게 문제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앨런 머스크는 어차피 주식이 거의 100% 자산이 100%가 주식이다 아는데 그 얘기만 안 했으면 주식 팔았을 때 나 뭐 필요해서 팔았다라고 얘기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안 판다고 얘기했다가 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좀 다른 예외적인 케이스고 일반적인 케이스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파냐고요. 안 판다니까요. 절대 안 팔아요. 물론 총수여가지고 이제 그걸 쭉 이끌고 가야 되는 삼성 가여서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만일 내가 내 회사 주식을 더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싶고 더 좋다면요. 누가 팔아요? 절대 안 팔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주식이 고점이 됐다 싶으면은 뭐하러 우리 지금 앞으로 위기 올 거고 안 좋은데 현금 쌓아놔야지. 현금은 놔두고 주식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상황이 좀 반대로 되면은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삼성에서 그 뉴스 볼 때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삼성의 임원진 분들이 계속 주식을 사시더라고요. 매수하고 있죠. 네.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게 예전에 한번 여러분 사례 한번 찾아보세요. 삼성의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장중에 매입을 하거나 했을 때요. 그때가 거의 바닥에 가까운 상황이었어요. 예전에 그런 케이스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근데 주식을 사고 나서도 지금 주가는 비리비리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임원들은 어차피 일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왜 매수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예전 사례를 보면은 삼성전자 임원들이 대량 매집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근처쯤, 뭐 바로 그때 주식이 올라가진 않지만 그 가격대 근처가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보면은 확실히 낮은 가격대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외부적으로 너무 그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터져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에 짓눌려 있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뭘 좋게 보세요? 미국에서 일단 저는 네. 되게 힘든 섹터긴 해요. 근데 힘든 섹터긴 하고 제가 또 말하기 어려운 섹터긴 하지만 또 반도체 가야죠. 반도체. 네, 저는 반도체 가야 된다 봐요. 무조건. 지금 엔비디아도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와, 어렵다는 쪽을 보시는 거군요. 엔비디아는 거의 뭐 가루가 되게 까이고 있어요. 근데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되죠? 진짜 너무 이게 뭐 다양한 이슈가 있긴 있는데 원래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안 좋은 게 하나 터지면요. 안 좋은 면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저는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평가가 과하다라는 평가를 좀 되게 많이 받고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퀄컴 같은 애들도 전 되게 보고 있고 오히려 EUV 노광 장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업들 뭐 어떤 건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런 기업들도 괜찮고 장비 관련주들이나 일단 반도체 기업은 되게 지금 힘들게 하는 건 맞아요. 아마 포트에 그리고 하나씩 다 있으실 텐데 그 기업이 만약 숫자가 잘 찍히고 실적이 잘 찍힌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손절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테슬라 뭐 지금 뭐 고점이다 많다 뭐 이렇게 평가는 있는데 저는 아니라 봐요. 테슬라는 이제 우리가 전기차 회사로만 보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어요. 어쨌든 다른 회사긴 하지만 스페이스X까지 엮어서 얘기를 해야죠. 앨런 머스크가 가지고 가는 그 그림 자체가 엄청 큰 것 같아가지고 와,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스페이스X. 우리가 옛날에 상상만 하던 로켓 띄워놓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바다에 다시 쓰고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렇게 CEO들이 막 CEO 사실 앨런 머스크 손가락을 되게 묶어버리고 싶긴 해요. 트위터 좀 그만해 막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일은 잘하고 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기차 섹터를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보고 있고 친환경 섹터 최근에 되게 좋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친환경 섹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친환경 섹터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만 뭐 좀 올라가지고 이거는 좀 오늘 하기 좀 그렇고 반도체 섹터는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가져가셔야 된다 보고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업종을 버리는 것보다는 뭐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관련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 쪽 그쪽 라인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쌀 때 남들한테 눈에 들어오지 않 소외됐을 때 네. 그때가 싼 거니까 그때 사야 되는데 이게 참 손이 안 나가네요. 진짜 안 가요. 저도 보면 예전에 똑같은 생각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너나 해라. 야, 나는 돈도 없는데 지금 난 지금 당장 수익 내가지고 이번 생활비 써야 되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야, 1년 후에 2년 후에 간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 그렇죠. 그런 게 걸려있으면 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걸 이겨냈던 것 같아요.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100만 원 시작하던 게 이제 1000만 원대 되고 1000만 원대 된 게 이제 억대가 되고 이제 억대가 넘어가면 조금 괜찮아져요. 근데 이제 이게 억대 이하로 가게 되면 좀 그런 결정을 하기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해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돼요. 개인 투자가 무슨 해지가 돼요. 현금이 진짜 뭐 투자금이 여력이 있으면 할 수 있죠. 뭐 채권 사고 다 살 수 있어요. 근데 투자 보통 우리나라 평균 투자 금액이 한 3천, 5천 사이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적으신 분도 많을 거고. 근데 3천, 5천 되신 분들한테 해지까지 하라고 하면 못 해요. 금 사고 채권 어떻게 사요? 주식 사기도 절대 못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이제 제시해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봤던 거는 처음엔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팍 위로 튀어요. 처음에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근데 시간이 어떤 분한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길었어요. 이게 거의 한 7년 됐던 것 같아요. 7, 8년 동안 안 늘어. 안 늘어.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스타 종목이 나오면서 이게 툭툭툭 하는데 어느 특정 이제 투자 금액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는 뭐 주식뿐만 아니고 우리가 뭐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고 뭐 뭘 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엔 진짜 안 늘잖아요. 악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 탄력 붙으면은 딱 좋아지는 거는 인생의 기본인 거 뭔가 이제 기본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이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네, 인생 어디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원리 같은. 네, 그래서 그때 참는 게 진짜 어렵죠. 운동도 처음에 이제 근육 붙일 때 참는 게 더 어렵잖아요. 막 근육 아프고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소외되고 네. 싸고 이런 것에 더 조금 집중하고 네. 공부해서 그렇게 소외된 것 중에서도 실적이 괜찮고 맞아요. 그런 게 살아있는 주식을 발견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군요. 맞아요. 그럼 미국 주식에서는 이제 반도체, 뭐 엔비디아, 네. 그리고 퀄컴, 네. 뭐 테슬라 네. 이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불과 1년 전만 해도 테슬라랑 엔비디아를 네. 거의 같은 급으로 이게 하늘 날아갈 주식으로 맞아요, 봤는데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꺾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주식시장이 정말 변화무쌍하다는 게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저는 엔비디아라고 봐요. 네. 참 어렵죠. 아, 진짜. 그러네요. 엔비디아가 거의 그냥 첨단에 서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원래 역할이 그건 것 같아요. 치고 갈 때는 정말 빨리 앞으로 치고 가가지고 와 저런 주식 없다 그러는데 망가지면 제일 처음 망가지거든요. 아, 그리고 그때는 뭐 한 10% 20%만 빠지면 무조건 산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눌리기만 지금- 해라. 네, 눌리기만 해라. 근데 네. 지금은 뭐 이제 계속 그냥 네. 사지도 않고 욕하고 그렇게 그쵸. 되는 거죠. 저도 그래요. 옛날에 저도 그랬고. 어. 근데 진짜 핵심은 그거더라고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할 때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심리에 안 말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심 딱 잡고 진짜 기업. 우리는 어차피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시장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ETF 뭐 지수 관련 ETF를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봐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좀 주식에 투자하시고 기업에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어렵지만 좀 이제 손이 나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아. 그 시점이 뭐 이번 주가 되는지 FOMC가 지나고 되는지 그거는 스타일 맞춰서 가야 되지만 지금은 저는 평균적으로 손가락에 나가야 되는 시기라 봐요. 아, 그렇군요. 음. 네.